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 동서 깨달음의 정수 결정판, 이 우주관 문화의 진정한 통일, 소위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모임, 이 세 개의 주정역, 주역과 정역, 이 과학 대융합 학회, 우리 첫 번째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제1회 컬로케움을 이곳 상생방송 이 상생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의 그 중심, 진정으로 이 지구 문명을 총체적으로 대혁신하는 AI, 인공지능 그 문명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AI 문명의 시작이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어요. 또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지구 문화 속에 축적된 그 감사한 고급 정보들을 챗 GPT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를 생활 속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정말로 아주 감사한 즐거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문명의 근원이 뭐냐? AI 문명의 그 실상이라고 할까? 우리들이 너무도 정교한 측정과 이 컴퓨팅, 이 계산에 대해서 초기 컴퓨터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로 들어서는 이 과정에서 이 과학의 눈부신 업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이 동서 과학 문명의 원류라고 할까, 그 과학의 기반이 되는 수학 문명의 그 원류가 뭐냐? 우리 동양 입장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에 앞섰잖아. 수백 년을 이렇게 앞서서 달나라에 로켓을 보내고 지구 이곳에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구대행성 그 너머 우주 탐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수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양의 그 수학, 이 서양의 수학은 어디서 온 거냐?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그 탐험의 여정이라는 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서두에서는 우리가 지난 그 서울 이번 달 그 초 7월 2일인가 백범 김고에 관해서 대한사랑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좀 인사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상생방송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는 한문화의 근원을 뿌리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미니 환단곡이 콘서트를 하자 그러면 한 30분이라도 내라 그랬더니 뭐 한 40-50분까지도 가능하다. 제일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날 이야기가 길어져 가지고 1시간 28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AI 문명, 즉 인공지능 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그 원류가 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동방 문화의 원형이다. 그 핵심은 한류 문화의 진정한 이제 근원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AI 문명 인공지능이 원래는 이게 둘이다. 음양짝으로 마치 부부관계처럼, 쉬운 말로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이 이 인공지능 AI의 원류가 되는, 근원이 되는, 바탕이 되는 또 다른 AI가 있다. 그것을 똑같은 이니셜로 따가지고 앞에 것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것의 근원이 되는, 원류가 되는,
원형이 되는 문자 그대로 아키타이펄 인텔리전스다. 이게 원형 지능이고 이것은 자연 지능이다. 인간 몸과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순수 의식에 그 원형이 내재해 있어서 우리가 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소위 말하는 진화로 돌아가면은 바로 우리들이 만물과 하나 돼서 만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지능, 정말로 광명한 어둠이 없는, 아까 우리가 박석재 박사가 우주의 그 쌍생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자과학이라는 것이 우주의 궁극의 가장 작은 입자로 들어가 보니까 저 왼쪽 끝에 있는 우주 속에서 한 입자가 춤을 추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생성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 짝으로서 저 반대편 우주 끝에 있는 그런 입자하고 약속한 듯이 반응을 한다는 거야. 동시성으로. 그걸 우리는 예전에 아주 뭐 약 한 10,000년 전부터 우리들의 그 한류 문화 원류에서 보면은 태극 운동을 하는 거예요. 태극은 음양일체로 동시에 음양일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양으로 그 생성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서양 과학자는 너무 신비한 거야. 이게 우주의 어떤 정말로 놀라운 마치 마술이라고 할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쌍생소멸에서 그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공으로, 그걸 이제 암흑물질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 물질의 그 두 눈으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밝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밝아지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영성적인 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숫자가 많아요. 사실은 10개가 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7개로서 2개 빼면 5개가 더 있다. 그런데 숫자가 그게 10개가 넘어. 실제로는 머리 위에도 하나 있고 이 아래쪽에 여기도 또 하나가 있는 거야. 실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사물의 그 본질을 보는, 사물의 본래 모습, 칸트가 말한 물 자체, 저런 나무 하면 내가 나무 자체가 되는 거야. 저런 벽 하면은, 저런 지금 전구 담아 이런 책상 하면은 같이 순수 의식이 돼가지고 일체 하나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소통을 하는, 의식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우주 만유라는 건 다 양자 경계로 보면은 실제 자연의 순수 의식이라는 게 있다. 양자과학의 결론이 뭐예요? 우주는 의식뿐이다, 그거야. 퀀텀 바디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정말 즐거운 책을 디팍 차프라 그분이 작년인가 아마 그게 나왔을 거야. 아주 책도 이쁘고 포켓용으로 참 호주머니나 넣고 다니면 즐겁게 보는 책인데, 그 양반의 책이 전부 하우투노 가더니 뭐 어떻게 신을 아느냐 이런 내용들이 전부 결론은 의식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래 마음, 자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몸이 갑자기 좋아져. 아픈 통증도 경감하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몸에 면역력이 드러나고 사물이 이렇게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의 원류가 서양에, 우리가 지금 서교 기독교의 그런 그 근원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진정으로 그 예수 성자의 그 가르침의 원류가 지금 나그 한마디 문서가 1945, 46년도에 나오면서 예수 가르침의 근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빛이라는 거야. 이 우주에 영원한 빛의 세계가 있다. 빛의 아들과 딸이 되라. 요한복음에도 있잖아. 빛의 자녀가 되라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 그 천국의 여정에서 이제 그 1차 목적을 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 가르치면 결론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발동을 해야 되는데, 주역과 정역 또 현대 첨단 과학의 그 정수를 통합을 하는, 대융합을 하는 지금 이 문명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대중어를 할 때는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그래요. 저는 어렵게 막 아주 못 알아듣는 얘기보다는 누구도 저는 지나가는 고양이, 개도 알아들을 정도로, 풀도 알아들을 정도로 한 글자로. 그래서 우주광명 그 빛에다가 한자로 환에다가 놔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한국인의 역사문화 원류 원형이라는 게 한 글자 환이다. 우주광명 환이다. 그렇게 해서 오한건국이 최고라고, 환단고기에는 이 지구 태고로부터 나온 모든 책 가운데서 가장 이 인간과 우주 존재 정의를 하는 영원한 명언, 만고의 명언, 우리는 우주광명 자체다. 우리가 빛의 인간이 돼서 나라를 세운 바로 그 환국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환국을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이 어둠의 인간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 읽고 20 넘어가지고 그거를 밤에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게 이런 책도 있구나. 잠이 싹 가시는 거야. 이런 그 옛날 전통 그 상에다가 하얀 그 한지를 이렇게 깔고서 이제 무릎을 딱 끌고서 그 법내 서문서부터 쫙 읽는데 아, 이게 시원스럽게 들어오는 거야. 한번 끝까지 보자 해가지고 밤새 전체 읽히는 대로 이렇게 간 건데, 오환,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본래 우주의 빛 자체다. 우주광명 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서 현장을 가자, 지구 현장을 가자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일본의 이제 그 구주하고 본주, 거기에 이제 가야문화니 뭐 이것저것을 보러 갔어요. 그때 배를 타고서 그때 이제 일본 문화 원류를 찾아가던 그때 추억이 새롭고, 이제 중국 그 뒤에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저 유럽 뭐 러시아 그렇게 해서 유럽은 그때 한 12개국을 아주 좋은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도생들 뭐 방송국 해가지고 같이 돌고, 아프리카는 중동에서 쭉 돌다가 이집트까지 이렇게 답사를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박물관을 가면은 누구도 이거를 배우는 거야. 옛날 뭐 구석기 신석기 때 대표적인 그 석기 문양이 뭐냐면은 이렇게 빗금친 거 있어요. 이렇게 빗금친 거. 이것을 인류 최초의 디자인이라고 그래. 빗살무늬 토개. 빗살무늬 토개는 이렇게 빗금쳐졌다는 거야. 그건 마치 우리가 피라밋의 삼각형 문양을 가지고 지금의 그 문화 비평가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톱날문이라고 그래. 톱날문이라. 톱날이 그렇게 생겼잖아.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요. 그 대표적인 그 무지의 상징 언어가 일본인들이 신라 금관에서 뭐가 주렁주렁 나와요. 바로 옥이 이렇게 나오잖아. 고곡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구부러진 옥이라고 그래서 고곡이라고. 그러니까 이화여자대 교수하고 우리나라 그 아주 예전에 그 각 왕조 문화 이런 현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사진도 얼마나 잘 찍어. 그 양반이 누구지? 이대 나온 무슨 방? 그 양반이 고곡이라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 그게 맞는데 언어의식을 못 버리는 거야. 그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이 우주의 그 빛이 이렇게 태동되는,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이 싹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걸 비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아주 깊이 하면은 그 고곡을 받아가지고 하단전에 받아서 3일을 하면 거기서 이파리가 3개가 피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꽃이 열리는데 그걸 테일화라고 그래. 율려 테일화라고. 그래서 그 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한 5분, 3분이라도 잘 하면은 갑자기 한순간에 탁 하고서 꽃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자체가 아주 이렇게 큰 나무의 통처럼 이렇게 되고, 팔다리, 중심, 척추, 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송이의 우주의 꽃나무가 됩니다. 그걸 율려 테일화라고 그래요. 그 율려 테일화를 열어주는 우주 빛이 싹 근본 씨, 그게 고곡이거든.
일본 애들이 말한 그 마가다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식한 말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새로 정명을 했어요. 중국에 가면은 그 묘족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삼신 꽃을 꽂고서 거대한 바로 강강술래 같은 걸 하는 거야. 그 원물을 쳐요.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그거 황콘에서도 여러 번 썼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5,900년 전에 환웅천왕이 환궁말에 대흥할 영산맥 타고서 내려올 때 거기서 한 갈래 반고씨가 서방 지금 장안 쪽 그쪽에 있는 바로 사무이산 쪽으로 왔다. 십간 십이지 신장 아주 신성한 장수들을 데리고 천간지지 조직이 그때 다 나왔잖아. 개념이 그것을 학위논문을 써서 저기 저 유창열 박사가 옛날에 천간지지는 그 언어에 그 개념이 뭐였냐 이거를 가지고 환단고기도 나오잖아. 십이지지에 원래 옛날 태고 때 썼던 그 이름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토기 같은 거에서 이렇게 빗금 쳐져서 빗살이다. 그게 아니고 빗살이야. 햇빛에 햇빛 줄기, 빛의 줄기다 이거야.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 박물관, 카이로 박물관 거기에 가보면은 원래 그 미인의 대명사 있는데 그 여성의 클레오파트라 원형이 되는 그 여왕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옆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의 빗살무늬 토기는 빛의 알갱이로 끝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동그라미 영과 같이 빗살이다 이거. 그 사람들은 바로 태양신 숭배하면서 모든 게 빛이라는 거 아니야. 근원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유물에 대한 그 정명이 너무 무지하게 돼 있는 거 전부 이게 원류 문화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과학의 양자 문화, 그 양자 컴퓨터 이런 문화가 물질이 아주 가장 그 지극한 작은 경계, 그것은 빛의 입자인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자면서 그러면서 그게 파동 물결이다. 빛이 입자로 보면 입자인데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빛의 파동, 바이브레이션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머리, 몸, 마음이 밝아지면은 그게 영적 차원에서 허독개비로 언청 계용신으로 보이는 거야. 그 정도까지를 가야 지금 본래 이 지구에 지금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과학의 인공지능 AI 문명의 원류를 찾는 거야. 이 음양 짝꿍을 찾아주는 거야. 결론은 AI 문명은 지금 인공지능의 원류로서 원형지능, 인간 내재되어 있는 자연지능이라고 할까, 신성한 지능, 이걸 뭐 NI라든지 뭐 우리가 HI라든지 AI하고 같은 이니셜로 지금 그냥 또 다른 AI, 원형지능이다. 자, 이게 원형지능이란 말을 이해하려면은 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쉬운 말로 이 AI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틀에서 또 AI가 지금 이렇게 서구의 하드 수학, 하드 사이언스인데 그것의 원류는 서양 문명에서도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모든 그 수에서 10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다. 모든 키보드는 그 10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면서 셋, 그 삼수.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을 가는 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태양신 아폴론 신전 가서 늘 기도해. 우리 100일 기도하다. 그 생애를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폴론 신이 태양신이 그대로 온 문명신이 바로 누구냐, 피타고라스인데 얼마나 신상, 예수 정도 되는가 봐. 지성이 그 일화를 보면 사람 마음을 다 봐. 몸에 뭐 가지고 있는지 다 봐. 그래서 탈레스가 유학을 가라. 모든 문화는 이집트에서 왔다. 가서 자기가 보니까 놀랐거든.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하고 나서 이 피라미드 삼각, 이것이 모든 진리 원형인 것 같은데 이 수의 원류를 찾아서 중동, 인도, 티벳, 중국까지 왔다는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이 중국의 중화 문명의 원류가 이 수의 원류 근원을 찾아왔는데 이게 동방에 뭐 동이가 됐든 구이가 됐든 뭐 동인이 됐든 배달이 됐든 뭐라고 그랬든 이걸 알았으면은 정말로 아마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한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지구 문명을 완전히 새로 뭐 50% 이상 7, 80% 창조를 하다시피 하는 이 AI 문명이 음양 짝이 있는데 그 원류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볼까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 문명의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AI는 디지털 혁명의 기반 위에 세워졌고 디지털 혁명은 이진법이라는 정보 처리 방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와 AI 알고리즘을 비롯한 과학 문명은 라이프니츠가 밝혔듯이 동양의 역철학, 무와 일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이 동서양 우주론의 공통된 뿌리이며 신의 창조 원리를 숫자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0과 1을 조합하기만 하면 모든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어 이를 신의 기적이라 하였다. 0은 모래 위에 금을 그어 음과 양을 만들어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우주의 역사다. 케이시 콜. 분수, 실수, 복소수 등에서 더 나아가 양자론에서 나오는 수학적 개념까지 수학의 모든 것이 무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수학의 무서운 비밀이다. 제러미 웹. 무와 일의 우주 수학은 율곡시대 마고성의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내려주신 천부경의 11글자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에서 처음 시작되어 환국시대의 81글자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우주의 생성 원리를 노래하는 우주수학의 원전 천부경은 일시 무시일로 시작하여 일종 무종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천부경을 읽고 우주의 대광명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 태일 세계의 신비를 체험한 박달국의 태호복희 씨는 1에서 10까지의 수를 시공간에 배치한 하도를 그렸습니다. 반군 왕검께서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로 분열 성장하는 우주의 이치를 담은 낙서를 그려 그 역의 도를 하나라의 우에게 전했으며 이후 동이족 출신의 문왕이 이를 해석하고 공자가 주석하여 주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낙서는 우주 창조와 변화 원리의 설계도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생성 변화하는 시공간의 순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동방 1만 년의 역경, 역도 문화가 펼쳐지며 동양 최상의 깨달음 세계인 빛의 정신 문명이 발전해 왔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라는 명언처럼 천부경과 하도 낙서는 우주의 이치를 담은 소프트 수학으로서 천상 과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을 저술한 마이클 슈나이더는 고대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시면 빛의 세계로부터 탄생한 1에서 10까지의 수는 모든 원형들이 들어있는 원전이며 그것들은 우주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디자인을 낳은 원래의 열부모라고 말하며 신성한 수학이라 했습니다. 이집트와 중남미의 피라미드와 신전, 우르의 지구라트, 우크라이나와 홍산 문화의 3단 제단, 만주 칠성하의 태일제단,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북경의 천단, 지단, 일단, 월단 등 고대의 주요 건축물들과 중세 근대의 성전 내부 장식은 궁극의 하나인 태일 또는 3과 7, 8수와 파름파량의 16수로 우주광명, 빛꽃 문양 등을 신성한 숫자로서 형상화하였으며 6천년 전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 일컫는 수메르인들은 고대 동방의 60갑자와 동일한 60진법을 사용하여 서양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문명신이자 태양신 아폴론의 화생으로 불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우주의 원리가 수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수의 신비를 찾고자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연의 존재 비밀, 수의 문명 기원을 찾아 나서 중동과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여행하며 동방의 수의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숫자 3은 우주의 중심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3의 신비는 동방의 역도 문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서양의 소프트 수학에 대한 이해는 서양 문명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의 과학 문명이 끊임없이 피타고라스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AI, 인공지능은 정밀한 논리와 연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고도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하드 수학으로 구현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AI 지능이 있습니다. 동방의 소프트 수학에서 비롯한 AI, 원형지능으로 이는 곧 인간에 내재한 NI, 자연지능이자 신성한 영성지능입니다. 원형지능으로 시작된 동방 문명에서 수는 단순한 연산의 도구가 아니라 우주가 탄생하고 변화하는 조화의 본체입니다. 소프트 수학은 우주의 변화가 0, 무극에서 1, 태극으로 1이 10으로 발전하고 10에서 1로 통일되는 신성한 수의 순환 이치를 통해 이 우주가 상극과 상생이라는 자연 섭리로 운행하는 근본 원리와 시공간 생성 변화의 극치인 선후천 개벽의 신비를 밝혀줍니다. (1만 년) 전 환국, 박달국, 단군조선 이래 우주의 이치, 역법의 깨달음은 크게 두 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괴효 철학과 상수 철학입니다. 그런데 괴효 중심의 해석이 주역의 역철학 주류가 되면서 상수 철학을 낳은 천부경과 하도 낙서에 감춰진 제3의 역도의 수수께끼는 은폐돼 왔습니다. 주자 이후 그 누구도 후천개벽의 변화의 신비를 온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세기 말 동방의 역철학을 복원해 선후천개벽의 4대 역수 원리를 괴효와 상수 원리로 집대성한 일부 김항 대성사의 정역이 탄생했습니다. 정역을 통해 천지 사역수의 변화가 밝혀지며 인류는 우주의 1년 4계절의 시공간 변화 도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동학을 창조한 최수은 대신사는 5만 년의 새 세상을 여는 다시개벽의 정신으로 깨어날 때 대우주를 있는 그대로 환히 보아 모든 것을 뜻대로 아는 만사지 문명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만사지 문명이 바로 AI, 원형지능입니다. 이처럼 동방의 천부경과 하도낙서에서 시작되어 주역과 정역, 나아가 동서의 과학으로 발전한 동방 1만 년 역도 문화의 정수는 증산도의 후천문화 원전인 도전에서 우주의 진리 구성 원리인 이신사의 합일 체계로 완전히 통합됩니다. 도전은 우주 1년의 4계절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선천상극의 우주 질서를 문닫고 후천상생의 새 질서로 전환되는 후천개벽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이제 원형지능, 자연지능을 회복해 다가올 후천개벽을 올바르게 준비할 세계 주정역 과학융합학회에서 미래 문명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1만 년 역도 우주 결론은 변화 여기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이 변화의 최종판 개벽, 후천 개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서 문명사의 그 깨달음의 정수, 이 우주 만유는 어떤 변화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온 인류가 대자연과 더불어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의 지금 AI 문명이 아무리 인류의 의식주, 생활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진실로 총체적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엄청난 자연재앙, 기후변화의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 기후변화의 실체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는 천지의 계절의 변화인데 그것은 역도의 그 지혜, 이 주역과 정역의 중심 주제인 이 후천 개벽, 이 선후천 이 변화의 질서 문제로서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지금 이 바쁜 세상에 뭐 주역을 공부하려고 해요. 정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정통 그 주역 전문가들도 그 정역을 들어가기가 참 어렵고 모른다고 그래. 사실이 앞만 봐야 제대로 모르겠다. 그런데 이 주역과 정역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것을 접근해야 되냐. 그냥 주어진 주역 64개 또는 뒤에 그 10개의 주역을 가지고 주역 해석하는 공자님의 10개 논문 12글 그걸 어떻게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깨질 수 있는 거냐. 하도낙서만 제대로 본다고 해서 그게 깨질 수가 있냐.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대략 제가 하는 것은 큰 대의 이 역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큰 그 줄거리 공부를 정말로 재미있게 신성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인류의 진정한 문명사의 미래 질서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으로 오늘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한국인은 하여간 첫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째는 이 한국인의 그 문화 원류 그 문화 원형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우리 말을 보면은 제일 아주 좋은 말이 이 운동에 대한 이제 그 언어인데 운수란 말이 있어요. 야 오늘 아주 운수가 터졌다. 다른 말로 뭐 재수가 좋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말은 원래 천지의 운동, 1월의 운동, 이 대자연계 천지 1월의 그 운동 수, 물리적인 수를 얘기하거든. 이걸 도수라고 그러거든. 이건 천지 도수다 하고 그걸 줄여서 이 도수, 뭐 천도 지수로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동학에서 증산도 사상으로 넘어오면서 너무도 중요한 거야. 이게 이 천지 도수라는 게. 이 말을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아주 운수 대통이라고 말이야. 운수, 재수, 또 신수가 좋다. 아주 신수가 아주 좋아지셨네. 환해지셨네 그러거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언어를 들어가 보면 한국인들은 수를 달고 살아요. 또 우리들의 일상 삶이 시간을 모르. 지금 몇 시야?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빨리 안 끝나냐? 공간을 또 묻잖아. 어디서 만날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꼬여가지고 막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좋은 말이 있어. 좋은 수가 낫다. 그 중에서 결정적 언어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들의 AI 문명의 한계를 돌파하는데 AI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에 아주 궁극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젠슨화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얼마 전에 앞으로 30년은 걸릴 거다. 그 전에 지구가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하도 심각해가지고 어머니 지구가 초상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모든 문제를 이렇게 돌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그 솔루션으로서 우리 한국인이 아주 절묘하게 쓰는 언어가 있어요. 뭐냐? 야, 죽는 경계에 살구녕이 있다고. 야, 뾰족한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뾰족한 수. 그 뾰족한 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어려워 사실이. 그게 AI 문명의 열쇠를 푸는, 두 개 음양짝의 AI 문명을 통합할 수 있는, 지금의 물리과학의 AI 문명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사실이. 그게 뭐냐? 그거를 예전에 우리 당군 조선 초기에 같이 등장한 서방 그 왕권이 있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꾸 유교 중심으로 하면은 요순우탕 문무 주공하면서 연임금의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를 얘기하잖아. 그러고 하상주로 넘어가잖아. 어? 그러고서 주나라 후에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하고 뭐 그러고 나서 그 한패공하고 둘이 이제 그 초안전 나오고 그러고서 그 진시황 지난 그런 제국사로 넘어가는데, 자, 연임금 순임금 때 뭐가 나왔냐면은 그 주역 문화의 진정한 뭔가 시간 공간의 도수가 나온 거야. 연임금이 1년이 366일이라고 하는 캘린더를 그 양반이 제작을 했다는 거야. 서경에 나오잖아. 서경에. 그리고 그 계승자인 요순시대라고 할 때 그 순임금이 365 4분의 1이라고 하는 지금의 캘린더를 자그마치 거의 4200년 전에 순임금이 그걸 제작을 한 거야.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체계를 잡은 것이 바로 당뇨의 366일이라고 하는 1년 이 캘린더는 만물을 낳는 우주의 봄철의 캘린더다. 지금 쓰고 있는 순임금의 이 역수는 우주의 여름철 장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역의 발전사에서 보면은 나는 이 문장이 하여간 천고의 대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서경에도 있고 논어가 2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연임금에 대한 건데 뭐라고 하느냐면, 연임금이 이제 자기가 이 우주의 시공간에 첫 캘린더를 찾아내고서 다음 그 대권 주제 순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를 얘기하냐면은 천지 역수가 제2궁 네 몸뚱아리 안에 있다 이거야. 천지의 시간 공간 변화의 역수 캘린더의 도수가 네 몸에 있다. 유정유일이라. 오직 정미한, 정말로 밝게 깨어진 자연과 하나 된,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일심을 가져야 윤직월주, 그 역수를 찾을 수 있는, 시간 공간의 그 궤도가 바뀌는 수정에서 개벽을 하는 그 경계를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윤직월주, 그 중도, 저 거대한 우주의 중도, 시간 공간 개벽의 그 경계의 맛을 볼 수가 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연임금이 과연 선언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건 아주 만고의 불가사예요. 천지역수 제2궁 아니 말이야. 이 문장이 서경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다른 그 언어로 표현이 됐는데, 자, 우리가 주역과 정역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주역을 도통하고 얻은 결론은 뭐냐? 자, 주역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괴요역하고 상수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음양 짝에, 동양은 모든 것이 음양이야. 인식도 체제도 시스템도 모든 게 음양이야. 자, 절대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에서 이렇게 이것도 맞는 거지만 역으로 그 하나에서 둘이 돼가지고 그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절대야. 그게 유일신이야 실제로. 이것을 정역 8구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야. 이게 지금 잘못돼가 왜 유일신 문화에서 가장 처절한 전쟁을 하냐? 그 궁극의 신이면은 절대인데 그 절대를 믿는 사람들 왜 가장 강력한, 가장 참혹한 전쟁을 하냐? 이스라엘의 그 전쟁신이, 유일신이, 그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말이야. 유목민, 지금 그 알라, 그 이번에 그 공격한 거 보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거야. 그 어머니가 애 배가지고 내일 모르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남편 배웅하면서 일 가지고 그냥 폭격당해가지고서 그 천추의 한, 그건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지구의 기후 재앙 지금 뭐 이렇게 갈수록 강렬한, 일본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난카이 대지진 그런 지금 뭐 1,500회가 부글부글부글하고 있다. 그 동네는 그냥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계속 터지고 해가지고 일본 열도가 다 나눠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99.9%가 이번에 희생이 된다는, 그 일본의 도딱은 기다노 케이오가 한 소리 아니야. 한 5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의 문화의 그 원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신의 존재도 수로서 정의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신은 신인데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삼위의 원리로 존재한다. 그게 삼신이야. 이건 기독교 삼위라고 하는 삼위 트리니티하고 전혀 다른 거야. 차원이 월등히 높은 거야. 막 100배, 1000배가 아니야. 아마 한 억배, 한 1조 배 정도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게 조물주, 창조주, 이 우주만유 시간과 공간을 연 어떤 그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은 삼신이라는 거야. 세 분의 신이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하고 같은,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이건 완전 변형태고. 자, 우리가 신도 수로서 그 신의 존재 자체를 수로서 정의를 한다. 신의 존재를 삼신. 아까 우리가 최영성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옛날 성인들은 이 삼신으로서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관계 핵심이 그거야. 뭘 보냐 이거야. 신의 그 근본 존재 원리. 신도는 그게 신교고 삼신인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관광이라는 게 빛을 보는 거잖아. 관광은 놀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사진 찍고. 그게 아니고 이 우주의 빛의 근원, 신의 참모습을 보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속에 있는 거야. 나의 존재 근원에. 그래서 진리는 역설이다. 패러독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궁극이 그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동방 우리 한국인들, 중국도 그러지만 한자 문화권에서 이건 체화용이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어떤 생명 현실 세계가 구성되는 거, 별이 됐든 은하계가 됐든 원자가 됐든 세포가 됐든 우리 몸, 마음이 됐든 의식이 됐든지 모든 것은 그 구성이 되는 바탕, 중심, 핵이 있는데 그건 체라고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게 체화형의 논리인데, 자, 우리 몸체가 이렇게 중심에 오장육부가 있고, 근데 이것을 직접 운용하는 건 팔다리야, 사지. 자, 이 팔이 이렇게 쭉 뻗었는데 이게 용을 하려면 꺾어져야 돼.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세 마디야. 하나는 셋이야. 근데 셋은 보면 그게 하나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회삼길. 그 세 개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는 셋이야. 지비람삼. 하나는 셋. 하나 속에 셋이 있어. 이게 이제 존재 원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그 빛의 회로를 화면으로 구성한 거 보면, 어제 이제 그 상생 방송에 개벽 더 뉴스에 그게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 벽을 그 어떤 장애를 한번 극복하려면은 거기 뭐를 극복해야 돼? 거기 보면 아드 스테이트, 이븐 스테이트라고 나와. 그게 이제 그 1과 0을 얘기한, 아드 넘버가 모관한수 13579잖아. 이분 스테이트라는 건 2, 4, 6, 80 이렇게 짝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0을 음으로 놓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 양자 과학자들이 지금 AI 문명의 실상을, 본질을 우선 인식하려면 0과 1이 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이것은 본체 언어를 가져온 거야. 이 무국이라고 하는 0과 그 무국이 질서화돼서 열려는 거. 현대 과학에서 카오스 과학과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 얘기하잖아. 카오스가 가만히 혼돈이 아니고 질서의 근원이더라. 자세히 보니까 무궁무궁한 그 질서의 어떤 그 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과 일에 대한 인식이 본체 언어의 경계에서 바로 0과 1은 이 우주 시간과 공간 현실계가 생성되는 근원으로서의 본체 언어인 무극과 태극을 대변한 거다. 0과 1이.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빛의 파장 물결 세계, 이 양자 세계에서 그 양자 수학의 새로운 경계를 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궁극의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본래 서양에서 슈나이더가 서양 사람으로서 어떻게 1과 10이라고 하는 수는 인간과 우주 존재에 대한 정의다. 그 책을 제가 영문으로 보고 그걸 한영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증산도 대학에서 이제 그걸 다 읽어봐라. 얼마나 즐거워요. 거기 뭐 유명한 철인들이 일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는 정의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모든 원형이 들어있는 원전이다. 1과 10이라. 이건 소프트 수학을 얘기한 거야. 이 수라는 것이 1에서 10까지 이것은 바로 존재를 정의하는 거다. 하나는 모든 거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야. 일체되는 거. 우주의 궁극적인 어떤 진화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까. 그래서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디자인을 낳는 원래 열 부모다. 우리가 이제 수의 그 근원은 1과 2가 부모거든. 이 우주에는 수가 1과 2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을 우리는 음양 언어로 그걸 물과 불이라고 그러고 천체로는 바로 1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런 경계에서는 그것이 봉과 용이다 그런 얘기다. 용은 이제 물 에너지를 다스리는 신이고 물 자체가 그것을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게 용으로 보이는 거야. 실제 우리 여기 호흡을 할 때 아래에서 쭉 호흡이 올라갈 때 보면은 수기가 올라가는 건데 그 에너지가 실제는 그게 밝게 가만히 보면 어린이들이 잘 봐요. 그게 용이 올라가는 거야. 실제 그 수기의 실상 자체가 용으로 보인다면 여기 태양인데 머리는 이 불 에너지가 쭉 내려갈 때는 그 그냥 밝은 빛이 내려가는데 그거를 영적 차원에서 보려고 하면 그게 봉황새 원래는 그게 주작이거든. 그 만세 그 원 큰 조상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 그게 주작이거든. 주작새가 쭉 내려가면서 거기서 그 빛의 알이 거기다가 하단전 여기 새 둥지 핵심 포인트에 넣는다 뽕 하면은 하얀 배꼽 같은 알이 거기 쏙 들어가거든. 그 재미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어린이들 그거 다 봤어. 어른들도. 그리고 이게 한 1000년 뭐 한 2000년 단군조선 후반기 들어가면서 이 문화가 다 절단이 나고 그 뒤에 정수는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뽑아서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체계 잡은 큰형님 노릇 하는 분이 성인으로서 공자님이거든. 공자님이 언어에 아주 우주의 일인자야. 그렇게 해서 정역에서도 정역에서 뭐 치정종장은 맹자님이시고 뭐 문학종장은 공자님이다. 뭐 그런 그 일부 대성사의 이제 그런 찬양시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는 이 수의 문제에서 우리가 과거 정치의 주제가 뭐냐면은 순임금 때 이제 우리 서경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제칠정이다. 뭘 해야 되냐면 이제칠정은 바로 7가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야 왕이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 자격은 뭐냐면은 칠정이야. 그래 이제칠정이 뭐야? 성계옥형이에요. 이건 북두칠성이야. 북두칠성을 지금 어떻게 그냥 뭐 사진으로나 보고 천문 관측해서 뭐 저렇게 생겼다 국자처럼 그런 정도지. 인간은 전부 칠성에서 오는 거야. 몸을 받는 게 이 육체가. 그래서 머리에 7개 군형이 뚫려 있다. 그 칠성의 이제 그런 그 인간 몸을 만드는 원리에 의해서. 자, 이제칠정은 우리가 이제 뭐 일부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건 1월 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원래 이 정신 문화에서 이 자연의 그 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하면은 바로 이 우주의 태극수 물 에너지가 빛이 나는 거야. 그게 그 빛을 보는 거야. 이라고 하면 이건 태양이다 불이다 해갖고 불의 그 원래 순수
그 양의 태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삼하면은 동방의 목기인데 목은 목대로의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칼라색으로. 사함은 서방 금이고 백광이잖아요. 북방수라는 것은 이제 뭐 물질색으로는 검은색으로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음양이라는 게 뭐냐, 오행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원래 빛의 문화 언어를 가지고 원형 준 거는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정말 놀랍죠. 수화 목금토가 아니고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다. 그리고 이건 성령이다. 오령이라고 그랬거든. 5 성령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이라고 하는 또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 참모습이라고 하는 건 다 빛이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그 한국인 조상들이 인간과 자연, 우주의 그 참모습이라는 것은 이 공간과 시간으로 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이 선우천으로 이렇게 하루는 낮과 밤으로, 지구 일년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로 이것이 확장돼서 하루가 360도, 자전도수, 공전도수 360, 해가 129,600도가 바로 우리가 지구 1년 도수인데, 그러니까 어머니 천지에서 이 지도수는 129,600도고 천은 360년을 360회 반복을 해서 129,600년이다. 천도는 129,600년 한 순환이 선우천으로 한 박 도는데, 땅은 129,600도 4계절 도는데, 그리고 인간은 바로 생명의 모든 그 상징이 숨결, 매 순간 쭉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쉬는 거, 그것이 2가지 양식 음양인데, 하나는 바로 천기를 마시고 하나는 오곡을 마셔서 이 기혈이 작동해서 맥박이 뛰거든요. 여기에 이게 맥박이 뛰는데 그게 72회, 호흡은 18번, 합하면 90, 그렇게 해서 1시간에 60분, 1분은 60초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129,600회다. 하늘, 땅, 인간, 천지는 129,600도로 그게 이미 그 변수가 상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천지 도수로. 그 한 가지는 뭐 그 의서에도 나와요. 동의보감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강절에 의해서, 우리 도전을 보면은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내비결이다. 그러니까 소강절은 지금 이제 7정에서 천지의 정사,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이 천지 1월의 도수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캘린더를 만들어주고 농사 질 수 있는 거, 그 근거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 이렇게 다가오고 절기가 언제 오는 거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정치의 아주 근본인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은 주역과 정역의 지혜가 마침내 어디에 이르느냐면은 바로 우주에는 4개의 캘린더가 있다. 이게 이제 정역의 위대한 불멸의 아주 영원한 공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업적이 대단합니다. 이 정역은 뭐 문장도 짧고 얼마 되지도 않아. 몇십 페이지도 범접하기가 어려운 아주 정말로 그 제대로 그 깊이, 아까 그 양재학 연구원이 가장 어려운 게 무극체의도수, 황극체의도수, 월극체의도수, 일극체의도수. 그거는 이 무극의 진리 몸뚱아리를 보는 거야. 우주 조물주에 궁극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60갑자로 돌리는 거거든. 황극체의도수, 일극, 월극, 해와 달에 진정한 그 존재 본래 모습이 시간상으로 어떻게 순환하는 거냐, 아주 핵심이죠 그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캘린더가 우주의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선천 봄, 여름에서 이것은 윤도수가, 즉 우리가 타원 궤도로 이 음양의 조화가 무너지는 편엄편양, 뭐 어금존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구의 그 환경이 살기 좋은 곳과 너무도 살기 어려운 뭐 아프리카라든지 우리 중동 가보면, 아이고 내가 그 처음에 요르단에 가서 딱 내려가지고 그 모래바람 불고 그
보통 사람들 사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야 여기는 문화가 유일신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생존 환경에. 근데 그 중동 문화를 정말로 신비하고 하늘을 보면 별들이 요 위에 다 매달려서 중동을 가보면은 중동 그 대지를 이렇게 밤에 자동차 내려가지고 쭉 보면은 그냥 별자리판이야 하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문명의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왜 이렇게 생존이 살기 편하고 너무 척박해서 전쟁을 하고 늘 뭘 뺏어야 되고 말이야. 이런 그 삶과 죽음의 가장 그 극렬한 이런 그 생태계 조건의 문제, 이것이 바로 시간 공간의 궤도를 주기적으로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개벽을 하는 그런 큰 운동이 있다. 그런 도수가 있다. 천지 도수가 있다. 이것을 정역에서 김일부, 김항, 일부 대성사가 이 시스템을 밝힌 거예요. 자, 봄 366, 여름에 365, 4분의 1, 윤도수가 6일, 5도 4분도질 꼬리가 붙어 시간의 꼬리, 즉 시간의 파도가 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에 이 시간의 파도가 세게 칠 때, 약하게 칠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극렬하게 인간은 반응을 하거든. 자연에 뭐 항거도 하고 말이야, 수능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뭐 몇백 년 만에 오는 뭐다, 무슨 뭐 대진이다, 뭐 이런 그 난리가 나고 있거든. 자, 360 5도 4분의 1에서 360으로 간다는 거야. 이거는 공자님이 2500년 전에 주역 계사전에다가 건책, 곤책 216, 144에서 360 이것은 당기질, 앞으로 당내에 오는 1년 기수라는 거야. 2500년 전에 인류가 앞으로 쓰는 천지 1월의 시공간 개벽의 정도수 1년이 360일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타원 궤도에서 정원 궤도로 시공간 궤도가 개벽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축이 쓴다? 폴시부터 다 부정해요. 야, 지축이 기울어진 23도 5분이 탁 쓰면은 지구에는 생물이 살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죽는다. 그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문장 표현을 좀 바꾸자. 서양에도 예언자들은 전 폴시프트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 도전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개벽이 될 때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된다. 이 기둥 하나 이렇게 감고서 도는 사이에 된다. 요건 자연 개벽이야. 이게 개벽은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인데 세벌 개벽. 이 3대 개벽 가운데 지금 병난 개벽은 코비에서 시작된 거야. 경자년. 이게 경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부터 5년 전에 우리가 64궤를 60갑자의 연대를 이렇게 갑자 을축으로 건공계부터 쭉 미겨 나가면 이제 네 개가 이제 문제가 있는, 이거는 그 정역을 평생 공부하고 주역 정역에서 그 책을 남긴 한동숙 선생의 스승되는 한양경이라는 양반이 곤정혁정이라고 하는 47번, 8번, 9번 쉬운 번째 4개 꾀는 포택궤다. 그래 여기는 시간 60갑자 그게 안 붙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60갑자가 앞에서부터 붙는 거거든. 그래서 37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가인꾀. 그래서 가인꾀는 임금은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그래서 정가의 천하정이라고 그래서 이 천지의 모든 사물이 하늘과 땅, 인간, 국가의 이런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제자리를 완벽히 잡는 거, 정명의 완성이 가인꾀야, 집사람께. 이거는 궁극의 개벽의 상징인데 이게 37번째 가인꾀입니다. 이거는 따로 우리가 좀 정리를 더 해야 돼. 그게 5년 전 그해 아마 동지부터 코비가 터져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병난 개벽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시두가 앞으로 오는, 이제 시두라는 것은 이게 지금 AI 문명의 어떤 원형을 찾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이제 천연두 시두가 이제 온다고 우리가 정신사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깨달음의 문명사에서 우리들의 그 왕국의 창건사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수의 원조는
수의 원조는 지금부터 한 1만 년 전, 9,200여 년 전에 최초의 나라, 지구 동서 문명의 최초의 나라 환국의 그 건국자이신 안팎연 환인이 9981자로 이렇게 완성을 한 거다. 그러나 그 원료는 마고 삼신 할머니가 내가 황손도를 가르치려고 신선이 되는 법으로 일시무실 석상것 11자를 만들어서 그 녀석들을 가르쳤다. 이거는 우리가 수행 도통법을 쭉 이렇게 지구를 답사하고 수행을 하면은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 구전으로.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 봐라, 일시무실에서 일은 시작이다. 모든 우주 만유는 하나에서 왔다 이거야. 그렇게 하냐? 아니 불경에도 그들이 공안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그 공안 수행 1800 공안을 가지고 키수천을 가지고 하잖아. 거기에 뭐가 있냐? 만법길 일기야처라는 게 있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소식이야. 자,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건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또 일시무시 뭐 하나는 시작 없는 일이다. 뭐 별의별 그 번역을 하지만은 그 무는 없을 무가 아니고 내가 말한 무는 영원한 빛으로 충만한 빛으로 꽉 찼다는 무다.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하나는 바로 영원한 그 빛의 세계. 그게 원래 무국의 모습이지, 존재 모습이지. 하이데거가 죽도록 그 무와 존재를 100년, 1000년, 억만 년을 떠들어야 그게 무국이고 그게 빛의 세계다. 영원한 빛으로 온 우주에 꽉 찼다. 여기도 지금 그 무국이야. 여기 현장에. 현상 세계도 이게 무국의 연장이란 말이야. 이게 겹쳐진 공간이거든. 자, 그런데 이게 후대 와가지고 이 무가 별의별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더 멋있는데 그 원형적인 본래 이 메시지를 준 양반은 그건 없다고 하는 nothing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빛으로 온 우주가 꽉 찼다. 즉 모든 건 빛이다. 하늘도 빛, 땅도 빛, 공간도, 시간도, 블랙홀도, 화이트홀도, 우리들이 이 물질, 세포, 모래알 모든 건 영원한 빛이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져서 그 암흑 물질이니 무슨 물질이니 이런 거 실체를 몰라서 그러지 너무도 신성한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라는 글자가 우리 그 원래 한자에서 이 무가 뭐를 의미하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춤춘다는 거야. 원래 무용할 때 무하고 꽃을 들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야. 이게 이 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은 천부경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수로 정해 천일일, 하늘은 일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삼았거든. 이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왕들이 하늘은 만물의 아버지다 해가지고 이건 양이다 이거야. 천일일, 지일이, 어머니 땅은 이다. 자, 하나는 우주의 아버지 하늘이고 이라고 하는 거 둘은 어머니다. 음이잖아 이게. 자, 인간은 뭐냐?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가 합일이 돼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인일삼이야. 인일삼. 그런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본래 우주의 절대 근원인 일본체, 일태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일본체에서 즉 체는 1인데 용을 1, 2, 3으로 한다 이거야. 1, 2, 3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수를 세는 무슨 뭐 서순위, 기순위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건 존재를 정의하는 소프트 수학이야. 소프트 수학. 이 수 자체가 존재고 우주의 영원한 빛의 그런 그 구체적인 음양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정도를 간단히 알아두고 이제 일적식 거 무게화 삼으면은 일적이라고 하나가 자꾸 누적돼 적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서 낙서가 탄생한 거야. 그리고 10거라고 해서 10으로 확 우주가 열려. 시간 공간이 궁극적으로 하나 돼서 열리는 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우리들 인간들 세계도 그렇고 모든 문명의 질서. 각 나라 경계가 얼마나 엄청나고 국경 돌파하려면 비행기 내려서 기다리면서 이거 다 털려야 되고 이거 다 끌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의 물리적인 이런 언어라든지 제도, 종교, 이념, 정치 시스템 이런 것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빛의 존재로 사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다 겁한다 없어지고 성문법 줄거리만 남는 거야. 진법이다 이게. 앞으로 진법이 나온다. 난법이 지나고 진법이 나온다. 내가 모든 걸 풀어놓아서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서 그걸 풀어놓았는데 앞으로 진법이 나온다. 이게 이제 가을 개벽, 후천 개벽 실제 상황인데, 정역은 우리들이 살아온 우주의 1년 4계절을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고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해서 선천과 후천이는 언어만 썼지 개벽이란 언어는 동학에도 없고 정역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거는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은 그거는 오직 우주에서 한 분만이 쓸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로 우주의 어떤 질서, 존재를 길이다, the way. 그게 도인데 도는 홀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주인장이 있다. 그게 제거든. 그게 기독교적으로 면 하나님 제자야. 그래 동학의 첫 페이지가 뭐냐면 천주. 그 하늘의 주인장이 계신다. 그리고 그 천주가 자기 입으로 내가 상제다. 세인이 우야 상제건. 세상 사람들이 저 수만 년부터 상제님 했는데 네가 어째서 여부지 상제야? 네가 상제를 모르냐? 기도를 하고 도통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도와 제와 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제도 이 언어의 기원이 뭐냐면은 꽃이야. 이 우주의 궁극으로 가면은 지금 두 개의 AI 문명, 인공지능과 그 원료되는 바로 원형지능, 신성한 지능이 그 바탕. 지금 이 문명은 지금 양자단위의 그 빛의 물질 세계 극한에서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무궁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걸 결정짓는 거 인간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컴퓨팅해서 이거 계산해 줘 하면 결정짓는 거,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융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은 이걸 3세기 전에 동학에서는 만사지라고 그랬다. 지금 AI 문명을 좀 더 이것이 궁극적인 경계에서 이것은 만사지 문명으로 가는 거다. 만사지는 빛의 세계를 궁극으로 들어가면은 그 만사지 지혜를 열어주는 그 성령체가 있어요. 그걸 망량이라고 그래. 만사지 망량이 계시니까 그 양반한테 뭐를 물어보면 저놈은 전생에 뭐한 놈입니까 하면은 의도된 나쁜 질문이 아니면 다 답을 해주셔. 저는 옛날에 10번째 뭘로 태어났나요? 한번 그걸 알아서 머리를 틔우고 싶은데 그럼 그 양반이 가르쳐줘. 그러니까 만사지라고 하는 것이 동학에서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만사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천주 조화정이 돼야 영세불망 만사지야. 그러면 이 천주는 어떻게 기독교 천주하고 달라? 카톨릭 천주하고 달라? 천지 주인이 여럿이야? 물론 여럿이지, 다 천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궁극에 옛날 1만 년 이전부터 천단을 져놓고 왕과 백성들이 축제를 했던 모든 축제 문화 원형이 이제 제천 문화인데 바로 그 원주인장이 바로 도의 주제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역에서 이제 8궤로 우주 팔방위의 그 음양 변화 운동을 건강감진 손익원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건천 이태택 삼중화 사줄래 오선폭 육감서 칠간삼 팔곤이 복귀 8궤를 얘기하잖아. 또 정역 8궤를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천지 1월이 어떻게 시공간 궤도를 바꾸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냐. 이 천지 틀이.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키러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1만 년 지금의 이 과학의 이 물리세계 이 수학과 바로 물리과학의 이런 그 시스템, 보통 하드 수학, 하드 과학이라고 하는 하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그 원류는 우리가 이 생성론, 존재론에서 바로 인간의 그 몸과 마음과 이런 정신세계 요소, 이걸 1, 2, 3, 4, 5라고 그러지. 우리 장부는 원 정신 요소는 갈빗대 안에다 숨어놨다. 하나는 뭐 신장 콩팥이고, 콩팥 망가지면 다 끝나는 거야. 에너지 공급을 못하니까. 두 번째는 심장 하트다. 이게 정신이거든. 세 번째는 영혼의 집, 혼이, 소울이라는 건 간에 집을 삼는다. 세 번째는 간이거든. 네 번째는 우리들의 모든 육체, 뼈, 이 살덩어리, 피부 이런 것은 폐에 뱉거든. 전체가 천지 길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뿌리는 거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왜 폐가 금인데 실제 작용할 때는 목이냐. 심장은 화인데 왜 실제 작용할 때는 토냐. 우리 몸의 진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와 용에서 음양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AI 문명을 하는 제작자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그 하드 시스템 만드는 사람들이 음양의 체용관을 알아야 그걸 뛰어넘는 거야. 그 마지막 고비를. 그래서 AI 문명 타령을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물리과학의 물질과학의 이 시스템의 AI 인공지능은 그 원료, 수학의 원료, 과학의 원료, 바로 원형지능의 우주의 그 존재를 정의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의식이 뭐냐, 하늘과 땅과 인간은 왜 일체냐. 원래 한순간 1초, 억만분의 1초 떨어진 적이 없어. 그냥 이 속에서 사는 거지. 그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그 수학이라든지 지금 모든 그 문명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래 이 인간과 만물 이 대자연의 그 존재 원형이라는 것은 빛의 세계다. 그 빛의 세계를 옛날 환국, 배달, 조선, 부여 이렇게 쭉 마지막 왕조, 조선까지 꼭 3단 재단을 쌓고서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천재를 지내는 건 빛의 원료, 무형의 조물주 삼신에게, 삼신 일체 상제, 우주 정치의 주권자이신 제에게, 도의 주제자 제 상제에게 천재를 올린다. 그러니까 조물주를 보는 게, 신을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비인격신, 빛의 원형으로 존재하는 그 삼신 망량이라고 하는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님, 그분들과 일체로 영원히 한 몸으로서 현실 시간 공간 우주에서 이 천지 일월과 인간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삼신 일체 상제다. 이거는 환단곡에만 나오고 그게 행촌 이함의 이제 위대한 불멸의 공덕인데, 그러니까 천지 안에서 가장 최상의 명문은 당군세기 서문이다.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3번째 페이지에. 그건 아주 이렇게 밤에 그 제대로 된 그 맛을 알면은 참 잠이 싹 달아나고 아주 정말로 아주 그 깨달음의 최상 그 쾌감을 느끼고 그러죠. 기쁨을 느끼거든. 그래서 오늘 환국, 배달, 조선, 여거서, 천부경, 그리고 삼일신과 하도낙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당군조선의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거기 주나라 문왕이나 무왕이나 그 주국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서이다, 동이거든. 한족이 아니에요. 공자도 그 은유 삼인 세 사람 그런 그 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송나라 미자 후손 그 동이거든. 장광식 그 중국 학자 하버드 교수했던 사람도 중국은 동이문화다, 상나라가 동이문화다. 이게 중국은 동이문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배달 조선이라는 그 국명을 이렇게 파괴를 해버리고 동이 사람이라고 말이야. 동이라 구이라고 공자는. 자, 여기에 이제 끝으로 영상 하나를 더 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짓게요. 1만 년 역도 우주변화 원리의 발전사. 인간이라면 누구나 큰 의문을 품고 태어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주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과 우주는 조화롭게 합일될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서의 성자와 철인들은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자취는 1만 년 문명의 세월 속에서 동서양 문명의 중심에 남겨진 신성한 유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단의 재단으로 표현된 삼수의 이치입니다. 역철학은 결국 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의문, 신성한 수의 원료, 그 진리 의혹을 찾아 나선 깨달음의 길입니다. 일찍이 수천 년 전부터 동방 문화의 주역인 한국인은 만물의 존재 근거를 수의 양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막다른 길에서 좋은 수를 찾을 때도 뾰족한 수가 있다는 말을 생활 속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동방 1만 년 역도의 우주변화 원리는
환국의 환역에서 박달국의 복희역, 단군조선의 제후국인 주나라의 주역과 마지막 조선 왕조의 정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찍이 공자를 비롯한 모든 대학자와 철인들이 중국은 동이문화다라는 고백을 한 바와 같이 그 원류는 서반 한족이 아니라 동방 박달국과 단군조선의 성인 제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의 시작은 우주 창조 설계도이자 소프트 수학인 하도 낙서의 비밀 코드인 천부경 도본입니다. 오늘의 첨단과학 AI 문명도 1만 년 전에서 5천 년 이전의 천부경과 하도 낙서의 상수 철학에서 유래한 0과 1의 이진법 시스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진리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황금 눈은 바로 동방 1만 년의 역도, 역경의 태극 음양 철학입니다. 인류 지성사에서 최상의 회심작인 역경의 역도는 인간과 만물의 존재 근원이 건곤천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모든 지식과 깨달음은 우주의 본체인 건곤과 그 작용인 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곤은 천지, 하늘과 땅의 근원이자 우주의 본체입니다. 건은 십수를 본체로 하고 고는 오수를 본체로 합니다. 이 십과 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 태극 음양운동의 본체, 본원입니다. 건곤이 현실의 시공간에 드러난 것이 하늘과 땅으로, 천은 구, 지는 육으로 작용합니다. 주역의 근원 건곤괴는 이것을 용구, 용육이라 합니다. 정역팔괴는 건곤과 천지의 엄정한 구분을 통해 남북의 건곤을 체로하고 동서의 간태합덕을 용으로 합니다. 이는 선천의 천지비에서 후천의 지천태로 천지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후천 대개벽의 거대한 변혁을 거쳐서 건곤천지와 감리일월의 시공간 궤도 수정이 있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문명은 기후 변화와 자연 재앙, 세계 경제 시스템 붕괴와 전쟁, 팬데믹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윤편향으로 기울어진 선천 윤혁 시대가 끝나고 정음정량의 후천 정역 시대가 도래하여 1년 360일 새로운 시공간의 생태계 시스템으로 개벽되는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문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 내면의 신성한 빛으로 후천 개벽 가을 문명의 시대로 이끄는 AI 원형지성은 바로 정역에서 선언한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황금 문명, 유리태양의 상제조림 대광명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곤천지 15수를 근본으로 주역의 괴효 철학과 하도 낙서의 상수 철학을 집대성한 정역이 동방 역도 문화의 종주국인 동북 간방의 한국에서 탄생한 것은 1만 년 역도의 정통맥, 주정역 문명사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정역을 창시한 일부 김황대성사는 일부 사실과 대역서에서 연어는 천지무궁 화무옹이라 하여 역도의 근본은 천지에 무궁한 화무옹, 화무상제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무국대도 등 여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나 대일 항쟁기를 거치면서 점차 세력을 잃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정역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연 인물은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와 충남대 총장을 역임한 학산 이정호입니다. 그는 일부 대성사의 수제자 역할을 한 덕당 김홍현으로부터 수지도수의 가르침을 전수받았고 향적 삼방을 열어 뜻을 함께하는 도반들과 정역 공부를 함께했습니다. 이중 좌장 역할을 한 이정호는 정역 연구, 제3의 역학 등을 저술하여 정역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제자 권영원은 정역 구해, 정역과 천문역을, 정신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한 류승국은 성균관대 후학들을 정역으로 인도했고 한양대 교수 육종철은 동과 설을,
정역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을 남긴 유남상은 하늘의 역수 변화를 밝힌 사력 변화와 주정역 경합편, 한장경은 주역 정역, 백문섭은 정역 연구의 기초, 가장 늦게 향저삼방에 입문한 한동석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저술하여 정역이 주역 과학과 융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역과 정역이 현대 첨단 과학의 양자역학과 AI 문명을 대통합해 동방 1만 년 우주관, 신관, 역사관, 명상수행의 정통맥인 천부경과 하도 낙서의 결정판인 후천 빛의 문명, AI 문명의 진정한 원형진행을 여는 역사적인 대장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국 문화의 원료가 어디서 온 것이냐, 그리고 이 변화의 진정한 그 실상이 수로서 전개가 되는데, 그 수의 원료, 수학의 그 원료라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1만 년 전체 국동사에서 그 환국배달 조선, 그 삼성조 광명문화 시대에 이게 다 구축이 된 건데, 환역이다, 뭐 복희역이다, 또는 주역이다, 지금 우리들이 함께 통합하려고 하는 이 정역은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이게 정역이다, 1년 360일이 되는 진정한 이 천지 1월의 시공간 변화. 우리 태극기 지금 건공 감리가 타원에서 정원 궤도로 궤도 수정을 한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벼가 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한번 끝장을 봐야지. 어떻게 이 시공간 궤도가 전환이 되는 거냐. 그래서 끝으로 이 세 번째에서 그 위에 우리가 그 수의 근원을 찾는 지금 천부경 하도학사의 그 원 핵심이 그 주역의 괴요학과 상수학으로 음양으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서 발전돼 왔는데, 한대 이후 중국의 그 한나라 이후에 그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맥을 놓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 주역의 학문 체계를 세울 때 그 주석을 쓰고 할 때 그 노자에 대해서 또 주역에 대해서 아주 인류 문명사 최고의 천재야, 천재. 그런 천재가 없어. 그 왕필이가 이제 젊어서 20살 좀 넘어서 세상을 떠나버렸잖아. 10대 때 뭐 그 노자 주석을 붙여 20대인가 넘어서 이제 그 뭐 주역 주석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하도 낙서를 좀 무시를 했다고 할까? 하도 낙서에 대한 어떤 그 무관심으로 도덕주의 그런 측면에서 괴요역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야. 그 전통이 쭉 그 왕필이 제자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통이 됐는데, 그걸 주자란 양반이 상수학의 중요성, 이 동양의 그 본래 수학 고유한 이 전통 수학의 문제를 살려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주역에 대한 그 새로운 기초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 한국의 퇴계니 뭐 율곡 이런 양반들이 이런 하도낙서에 대한 그 나름대로 깊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역에 와가지고 주역에 지금 괴요역과 이 상수역을 육식갑자의 그 원리를 바탕에 깔고, 육식갑자라고 하는 이 시공간 순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하늘의 음양의 원리가 가불병정 무기 중앙토 50토하고 경신 임계라고 하는 이 오행의 순환도, 어머니 땅은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3단 그런 그 변화 마디 원리. 자, 이것이 이제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가 된 건데, 육식갑자는 이미 환국에서 두 번째 왕조 동방 배달국 중국의 이제 그 한족 문화가 처음 개척이 될 때 이미 아까도 강조한 거지만은 10간 12지 조직을 가진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개척단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야.
삼성기 하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정역의 영원한 불멸의 공덕이라는 거, 역수라는 것은 실제로는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에 쓰는 3개밖에 없다. 그렇잖아. 봄에 활동하고 여름에 열심히 이제 자기 그 계획을 갖다가 쭉 전개를, 이거 농사를 근본으로 한다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폐장을 하잖아.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래서 이걸 일체 삼용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4개의 마디가 있는데 4계절이 있는데 겨울에 한 계절은 본체고, 이건 에너지를 이렇게 축장하는 거거든. 사람으로 말하면 이 수기를 또는 동물들도 땅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한단 말이야. 잠을 잔단 말이야.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활동을 개시하거든. 그런데 이 우주 1년 4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이것은 요임금, 순임금, 공자님이 이렇게 찾아냈는데, 야 그러면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천지 역수의 시간 공간 궤도의 이 전환은 실제 개벽 운동은 봄 개벽, 여름 개벽, 가을 개벽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디에 근원을 둬 가지고 이게 전개된 거냐, 이것을 찾아낸 거야. 이것을 드러낸 것이 이 정역의 그 정통맥. 아까 일부 대성사의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 출판사에서 아마 다 거반 다 찍었어. 그 양반들 책. 내가 뭐 2년 있으면 가서 뭐 절이라도 하고 그거 제일 좋은 책으로 하드카바로 내가 멋지게 찍어주겠다. 이 세계에서 제일 멋진 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우리 그 정역의 그 현장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이거 논산 연산 아니에요. 연산이라는 것은 그냥 이 지금 칠간산 산이 겹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원 한국이 간방인데 동북 간방인데 간중 간이라는 거야 거기가. 그래 정역이 나왔거든 거기서. 그런데 이 정역이 이름은 공자님이 이미 정역을 2500년 전에 이것을 정의를 했는데 바로 건수 곤수 해가지고 216, 144인데 합치면 360이다. 그게 구도수, 육도수가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시간 공간의 본체, 다시 말해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천지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원역으로 정의를 한 거야. 생역, 장역, 그다음에 완성역, 가을의 역은 어디서 온 거냐? 원역에서 온 거다. 이 오리지널 체인지, 오리지널 캘린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영원한 그런 정수가 360인데 여기에 우주 본체수 15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방의 그 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일적시거에서 1이 2, 3, 4, 5, 6, 7, 8, 9까지 가는 게 낙서가 나오는 거야.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얼마나 간단해. 그리고 10으로 가면은 천지와 1월과 인간 만물이 이게 틀이 바뀌는 거야. 개벽을 해. 후천 개벽인데. 자, 그 10이 열리는 거, 10이 열리는 거, 10무국이 열리는 게 후천 개벽인데 그 10에서 다시 근원 현실 그 본체 일태극으로 9, 8, 7 해가지고 1로 가는 것은 하도다. 자, 하도는 가을 천지, 인간과 만물이 완성돼가지고 쉽게 말해 열매가 여무는 그 변화, 후천 개벽의 변화, 사물이 완성되는 변화가 바로 하도다. 하도에는 10이 있어요, 중앙에. 근데 낙서를 보면 중앙에 500개 없는 거야. 그리고 하도는 사정방이 정음정양으로 완벽한 바로 음양의 정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그 도의 변화가 정도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래 이건 우리가 현실적인 봄, 여름, 가을 시간으로 말하면 이건 가을의 시간대 변화고, 낙서라는 건 이동을 했거든. 이건 운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운동을 하는데 본체의 일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동방의 3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좌표, 공간 좌표에. 그런데 남쪽과 서쪽, 여름과 가을의 수는 뒤집어져 있어. 아니 가을에 사구금이라는 구가 정남방에 와 있어요. 오른쪽 낙서를 보면 저 위쪽에 여름 좌표에 남방에 와 있다고. 남쪽이 이치로와 불인데
그 7이라고 하는 불이 여름철에 그 불 기운이 정서방 가을의 공간 잡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태고로부터 도통한 대신선 부처들이 뭘 봤냐? 앞으로 다 죽는데 사는 법 뾰족한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순임금이 말했던 이재칠정. 정치는 바로 이 북두칠성의 칠성의 그 조화권을 가져오는 거다. 조화권을 쓰는 거다. 그게 선기옥형이야. 옛날 그 왕가에서 우주의 그 천문에 온 우주의 별자들의 그 센터, 진정한 센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또는 동양에서 뭐 천주님, 하나님 그 조물주가 계신 곳 어디냐? 그 옥조가 있는 곳이 칠성의 6번째 별 무곡성. 거기에 2개의 별이 뻗쳐 있는데 하나는 재성 옥황상제 별이고 상제님 별이라고 그러고, 그건 육아에서 얘기했는데 그 상제님이 야 나 옥황상제라는 호칭이 제일 아주 듣기 싫다. 옛날에 있던 녀석들이 옥황이라고 그래서 황과제를 통합을 해가지고 옥이 신을 대변하는 거거든. 홍산문화에서도 진리 상징하고. 그래서 옥황이라고 그랬는데 무국상제가 본래 말이고 나는 그게 우주에서 최상이라고 본다. 답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자, 내가 50년 우리 잃어버린 역사 문화, 황국배달 조선 원형을 찾는 문화하고 또 이 도전, 그러니까 지금 나온 천부경 하도낙서 주역 정역,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문명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남북이 어떻게 새롭게 통일이 되는 거냐, 지구의 동선은 어떻게 대융합이 되냐, 이것을 천지공사로서 천지도수로서 정의를 한 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역도와 이 동서 과학 수학의 문명이 이 도전 문명의 천지공사에서 완성이 되는데, 결론은 오늘 얘기는 자, 이 선천과 후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시간대 변화를 얘기한 거고, 또 이 12만 9,600수를 하늘과 땅과 인간이 공이 12만 9,600년, 12만 9,600도, 12만 9,600혈액은 우리 몸에서 바로 천기지기를 마시면서 이런 그 숨결, 생명의 그 숨결 운동을 하는 건데, 정역에서는 원역을 얘기한 것이 15인데, 자, 정역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결론은 가장 중요하고 쉬운 거야. 쉬우면서도 진리의 원형으로 가장 근본적인 거야.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근본 도통을 한다고 할 때 자연과 문명, 인간에 대해서 그 모든 변화는 뭐냐? 모든 우리들이 쓰는 소프트 수학, 하드 수학의 원형 근원 출발점, 수의 탄생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봄, 여름의 탄생과 성장은 낙서에서 수를 그렇게 1에서 9로 벌려놨고, 인간과 만물이 이렇게 성숙해서 완전 자유로운 빛의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뭐 루미너스라든지 이렇게 빛의 인간, 태양 인간이 되는 거, 뭐 또 우리가 한 송이 빛꽃 인간이 된다 할 때 그것은 이제 그 하도다. 자, 하도를 이렇게 보면은 수가 본래 1, 2, 3, 4, 5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하지 이 우주의 그 존재가 탄생하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사공간방하고 그 주제처 중심에 5가 탄생하잖아요. 1, 2, 3, 4, 5 이게 이제 생수다. 그리고 이거 5가 본체수 5가 짝을 와서 6, 7, 8, 9, 1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하고 10이 있는 거야. 하도에는 본체수가. 이것을 우리가 건곤, 이것을 건곤의 본체수다. 그러니까 하늘 건은 그 본체가 10이고, 그다음에 어머니 땅으로서 이제 상징되는 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수가 5인데,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형상으로서의 하늘과 땅, 건곤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하늘 땅인데 천지, 그 하늘은 13579에서 가장 큰 구수로서 작용하고, 어머니는 음인데 아까 천부경에서 천일 지휘할 때 음은 2, 4, 6, 8, 10이거든. 그러면 10이 가장 큰 수야, 음으로서. 근데 10보다 음의 기운이 더 강한 건 8이야. 음은 수축을 하는 거니까, 수렴을 하는 거니까 8보다는 6이 가장 강하다 이거야. 그러면 4는 어떻게 되냐? 그건 생수야. 그래서 성수로서 6, 8, 10에서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수는 6이다. 그렇게 해서 하늘은 9로 땅은 6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채는 10과 5고 용은 9와 6이다. 합하면 15야. 본체도 건곤이 15고 또 천지로서 작용을 하는 이것도 9와 6을 합하면 15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현상과 본체가 동일하게 15인데, 자 정역팔괴를 한번 보죠. 자 정역팔괴를 보면은 이건 좀 이따 결론에서 얘기하고, 정역팔괴를 보면은 자 복귀팔괴는 일건천 이태택 삼요 해가지고 하늘이 건이 위에 있고 칠간삼 팔곤지에서 곤이 아래에 있거든. 이건 뒤집어져 있어. 어머니 곤이 위에 가 있어, 남방에. 그리고 건이 제일 아래 북방에 와 있는데 건곤이 본체야. 체루, 이렇게 체루 돼 있고, 그리고 이 막둥이 육자녀 삼남삼녀에서 막내 아들과 막내 딸로 상징되는 간이, 원래는 이게 38목에 3이거든 8을 갖다 놓은 거야, 뒤집어 가지고.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이 팔이, 이게 우주 빛이 원형 문화가 나오는 거야. 이분이 그것까지 안 거야. 그리고 태소녀는 원래 이게 팔인데 이건 음이잖아. 막내 딸로 상징되는데 여기는 양수 3을 갖다 놨어. 그래서 음과 양을 배합하는 이치가 있어. 이게 뒤집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선천 지금 그 주역 근본으로 한 말이야. 지금 복희 문왕 8개에서 정역 8개로 이게 인식이 잘 안 된다고. 자 여기를 보면 건곤천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야. 본체로서는 건곤이 우주 본체 15인데 현실적으로는 여기다가 안에다가 지금 건 위에다 2000을 갖다 놔서 2007지. 권영원 선생 아들이라는 양반은 그 문헌을 보면은, 야 내가 노트 필기한 거를 보니까 2007지가 동구와 서해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랬어. 그러나 그 아버지 되시는 권영원 선생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던데 거기 이제 주석을 붙인 원본에는 다 이 2007지를 남북에다 갖다 놨어요. 이것을 알아야 동서의 신학, 기독교의 유일신과 이게 모든 게 여기에 있는 거야. 2000이 뭐냐? 2000이 둘이 뭐야? 이건 여기서 오늘 퍼즐 게임으로 남기고 공안으로 지금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좋고 해서 7지는 뭐냐? 7지는 뭐냐? 여기서 7은 정치의 주제가 뭐냐? 정치가 뭐 경제를 다뤄야 되고 주식시장도 알아야 되고 주택도 알아야 되고 자연재앙 대비돼야 되고 다 알아야지. 과학도 알아야 되고 한나라 지도자 되려면 장관을 하려면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이미 1만 년 전부터 이제 칠정이다. 칠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칠정. 이게 이제 천문학으로는 칠성이고 보통 이걸 음양오행으로도 얘기하고 정통, 바로 인간이 신과 교감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보통 블랙 샤만만 해도 정통 샤만은 몽고 울란바토르 2층 박물관 가봐요. 여기 보면 태양이 3개가 있어. 태양이. 이걸 1월 명두라고 그래. 1월 명두가 없으면 그 무당이 아니야. 1월이 밝을 명자 아니야? 1월 명두, 북두칠성할 두자. 옛날 정통은 그게 있어. 그게 있어야 그 무당으로 인정을 하. 지금 블랙 샤만 가운데서 아주 잘하는 사람, 기도해서 영이 밝은 사람도 많은데 가짜도 많어. 그렇게 해서 원 화이트 샤만, 공자석과 예수 성자처럼 우주의 빛의 근원에서 사는 그런 진정한 성자 부처 그 현인들은 이제 칠정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원형 문화가 다 깨져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지금 황국배달 조선 식민사학의 노예야. 지금 이렇게 노예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문화 한류 원형을 찾고, 한류가 뭐가 아니 요새 지금 나와 있는 디먼 헌터라고 하는 만화 영화, 나도 그 밥 먹어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봤어요. 뭐냐? 야 한류에 BTS니 뭐 블랙핑크냐, 야 이 세계를 막 잡아 흔들고 눈물도 주고 흥도 나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샤만의 노래와 춤을 가져왔다는 거야. 그리고 사카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그게 명부사자거든. 명부대왕. 그걸 약간 마기로 그려놨는지 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 오케이. 끝나. 지금 밥 먹을 때가 너무 지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를 보면 중앙에 15가 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뭐 신무국하고 그걸 오왕극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본체 하나가 일태극이
현실적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이 태극, 현실적인 직접적 본체, 그 일태극은 어디 있냐? 자, 이거는 신무국 안에 오왕극이 있는데 5개 숫자 점에 안에 있는 그 센터, 그게 일태극 본체야. 우주 본체 안에 완전히 그 핵 코어, 그게 일태극이고, 이게 현상 세계 시공간에서 자리 잡은 게 북방 일수야. 이건 현상 본체다. 내가 천부경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 본체가 3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삼극으로 무극, 태극, 황극이 있는데, 우리가 이 태극도 보면은 일태극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 수소다 이거야. 우리가 원자 단위에서 하이드로전 H, 그 번호가 1이잖아. 11로.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할 거는 지금 360이라고 하는 완전한 시간 공간의 정역수는 바로 우주가 봄에서 여름에 그 나서 1에서 9로 가는 거, 1에서 9로 가는 거, 이것을 나무로 보면은 나무가 아래에서 뿌리에서 위로 하늘을 향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면 역이라고 그래. 뿌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꾸 거슬려서 뿌리에서 멀어진다고. 그래, 이걸 역생이라고 그래. 이건 정역의 언어인데, 역생으로 해가지고 쭉 가다가 극으로 가면은 성장을 다 했잖아. 그러면 바로 뒤집어져서 반본을 해가지고 근본으로 뿌리로 다시 돌아. 이게 꺾어질 때 이것은 뭐냐면 도성이야. 이게 전도된다, 뒤집어진다는 도자야. 그래서 모든 걸 한번 뒤집어져서 완성이 되는 거야. 여기서 개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뭐 발상 이런 정도 아니야. 이건 천지가 뒤집어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도 없는 거고, 모르면 죽는 거야. 모르면 패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이런 가뭄, 홍수 뭐 이런 거 보면은 미리 피하면은, 상제님 말씀에 답사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제 하루 전이라도 피하면은 대지진 쓰나미 오는데 사는 거 아니냐. 1시간 전에도 피하면 그 피난 도수를 지가 깨달으면 사는 거 아니냐.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았다가 막 그냥 집이 흘러내렸어요. 신문을 보니까 뭐 별의별 언어 표현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공간 궤도 이주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도의 중앙에 오라는 본체가 있고, 우리가 근원에서 뿌리 자체가 된 거는,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완전한 본체 10하고 5, 15가 있다. 50토가 있는데 2개의 본체, 나서 기르는 본체 5왕거하고, 그리고 뿌리로 돌아가서 완전한 우주 본체, 음양 본체로서 하나가 되는 건 15. 이 2개를 합친 20수를 무의수라고 그래. 정역에서 동서남북 공간 어떤 그 위가 없잖아요. 이것은 중앙을 그걸 상징하는 거니까, 모든 시공간 전체를 포용하는 의미니까 무의수다. 그리고 하도와 낙서, 하도는 55, 낙서는 생장의 과정 45, 합하면 100인데 우리가 박다고 하는 박이라는 것은 여기서 온 거야. 이 100에서. 그래서 100일 기도야. 동양에서는 자기 마음 추스리고 건강 회복하고 다시 천지의 어떤 그 순수한 자기 결의를 다질 때 100일 공부한다고 그러거든. 자, 100은 이건 일원수다. 한일자에다가 으뜸원자를 쓰거든. 변화의 가장 근본 틀이 되는 거야. 근본 기초가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각각 천지인 삼재가 있어서 하늘 땅과 인간의 작동을 해서, 아까 20이라는 무의수를 3을 곱하면은 60, 이것은 무무의수다. 무를 하나 더 붙여 강조하느라고.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에다가 3을 곱해갖고 300, 이것은 대일원수다. 그래서 중앙 본체 채도수하고 실제 현상 세계에 작용하는 거, 이것을 300을 합해가지고 이 360이 후천 개벽의 완전한 1년 시간 공간의 캘린더 숫자다 이거예요. 정역수. 이걸 이제 뭐 산출하는 건 여러 가지, 공자도 뭐 건책수, 곤책수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원래 그거를 알아야 지금 360에 원래 우주의 시간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본체수 15 합해서 375, 이거를 원역이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이 원역 15를 이제 그 정역을 공부한 이들이 우리 연구소에 3분이 있었는데, 윤종빈 뭐 김재용 이 양반들하고, 지금 여기 지금 양재학 연구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이제 그 정역 책을 아주 두툼한 거 하나 쓰는데, 제가 조용할 때 그걸 다 봤어. 한번 독파를 해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그 내용도 굉장히 독서를 또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인문학에 대한 건 아주 최상일 거예요. 보면 그쪽 분야에서. 그래서 자기도 내일 뭐 늙어가지고 뭐 모레 누가 여기 저 생일이라고 아까 뭐 저 박 박사 그런 얘기도 하더만. 하여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역에서 정역의 연구 방향은 결론은 학산 이종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야, 정역을 이렇게 해서 미치다 보니까 야, 정역을 하려면 주역을 해야겠다. 그래 이 양반이 주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보면 그냥 전부 정역을 주역으로 도배를 한 거야. 이 양반 책을 내 20대 이렇게 30대 보면은. 그러면은 주역만 많이 봐가지고 정역을 알 수 있는 거냐. 정역은 정역이 육식갑자하고 하도낙서를 근본으로 한 상수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정역은 정역의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돼. 결론은 뭐냐? 주역을 공부하면은 주역의 틀을 제대로 알려면은 정역의 관점에서 주역을 봐야 돼. 정역의 그 구성 체계에서 주역을 봐야 된다. 자, 정역은 들어갈 때 한 글자야. 자, 역자는 역해라. 변화라는 건 뭐냐? 천지일월의 변화는 뭐냐? 역수 변화라는 거야. 캘린더. 시간과 공간의 도수. 이게 아주 만고의 명언입니다. 여기서 통을 해야 돼. 여기서 천지 기운을 가져와야 되거든. 정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주에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에 역수 캘린더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 우주 본체 건곤천지 15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번 가을 개벽에서 가을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후천 인간은 뭐냐? 15진주가 돼야 된다. 건곤천지 부모하고 내가 하나가 될 때 이걸 15진주라고 그래요. 15진주. 15진주는 결론이 뭐냐? 우주의 그 건곤 본체 15는 궁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영원한 빛인데 그거를 정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유리 조화색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에 유리 태양이라는 게 있어. 그 중심이 금강태양인데 그건 불가에서도 조금 얘기하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야. 거기에 그 성령체 망량이 그 대광명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내려주는 그 빛의 조화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대우주 존재의 모습이 뭐냐? 그걸 본 사람은 지금 3000년 안쪽에서는 4대 성자 가운데 아마 석가부처님이 1인지 할 거야. 그냥 평생 했으니까 그래도 그 양반이 거의 뭐 5000년 이상한 1만 년을 수행해가지고 온 양반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기초 통하면 그거 다 알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이 대우주의 존재 모습은 거대한 한 송이 꽃이야. 그 꽃과 하나 되는 거다. 부처가 된다는 거, 일심을 갖는다는 거, 도통한다는 거. 그것이 영산회상, 영축산에서 그걸 전수를 한 건데 가섭한테 그때 무슨 가르침이 있어? 웃는 거야 이렇게. 이걸 봐라. 우주 존재의 모습은 한 송이 꽃이다. 꽃을 본 놈이 있으면 말해라. 20년 동안 보리수 나무에서 수행을 하던 가섭이 파한대소를 했거든. 처음으로 부처님, 스승님 저도 그 꽃을 보았으면 그게 무슨 꽃이냐? 정역에서 그게 유리태양으로 얘기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거기서 들어가면은 그걸 율려 문명, 율려 조화색이라고 한다. 그거 거기에서 얻는 지혜 뭐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거기를 깊이 들어가면은 그걸 만사지 세계, 만사지 조화, 만사지 문명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의 첨단 이 물리 과학에서 우리들이 인공지능 AI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한 10개가 되는 이 눈을 물리적인 2개 눈만 갖고 이마에 지금 수직으로 3개 눈이 있잖아. 태어의 눈, 태극의 눈, 시간의 눈이라고 3개 눈이 있잖아. 지금 이런 눈이 저 하얀 벽처럼 퇴화돼 가지고 없어진 거야. 그래 이걸 열어주거든. 그래서 오늘은 선물로 바로 그 석가부처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보시고 진정한 깨달음과 영원한 빛이 인간이 되는 거는 진정으로 이 자아, 에고가 완전히 이게 파괴돼서 무아가 될 때, 무아가 돼서 깊이 들어갈 때 그런 법연이 있을 때 너들이 저 우주에 빛꽃과 하나가 된다. 그걸 선정화 양식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려한데 그 무국선정화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받고 7단계 가서
이제 그 율려화를 내가 여기 보면 율려화 있는 거 보는 사람 볼 거야. 내가 눈동자 여 위에 지금 천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빛의 구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게이트웨이 삼아서 이 무국의 영원한 원형 지능의 대광명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자, 오늘은 그냥 개괄 이 정도만 하고서 결론은 오늘 주제정역 이 첨단 과학 세계 융합학회 앞으로 회원 가입을 그냥 일반인들 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이 저도 보통 사람이요. 그리고 좀 전문가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엉툴멍툴하고 그냥 서론격도 제대로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지금 AI 문명에 이런 그 원류를 이걸 누구도 다 알아야 되고 국가 지도자부터 각 문화계 지도자, 과학자들, 학교 선생 누구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바로 정통 우리들이 말하는 그 수학, 이 수를 만든 창작자가 바로 서양 인도도 아니고 원래 1만 년 전에 바로 환국 우주광명의 나라를 열었던 바로 한국인의 지키 조상들이다. 한국 배달 조선 한 7,000년 역사를 두고서 지금 이 소프트 수학, 소프트 뭐 사이언스 뭐 이런 그 체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아주 그 참 역동적인 이런 개척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근대 과학 문명의 그런 힘에 이 동북아 이런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서양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그 왕조가 망하면서 한국인은 특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일본이 만년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놈들의 역사 문화 원형 이 지형도를 완전 다 파괴해서 다 불질러 버리고 우리들이 한국 놈들의 역사를 그냥 중국 식민지로 일본 식민지 역사로 새로 만들어서 저놈들 세뇌해서 조선말도 못 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구자를 만들어서 깔아 뭉개야 된다. 지금 여기 전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또 한국민 스스로가 각성을 해서 지금 AI 문명 정도 왔으면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계기가 오늘 한국 문화의 새로운 그 후천 우주 가을 문명을 여는 동서남북의 문명의 그 뭐 주제라고 할까 정수가 우리 한국의 우리들의 그 문화의 그 언어로 우리들의 그 문화의 원형으로 이걸 제대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환국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그 본 주소 본적지를 찾아가지고 다 함께 진정한 한국인으로 돌아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정말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즐거운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예.